자, 지금까지는 동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동물의 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진화의 역사상 꽃을 갖지 않는 식물로부터 꽃을 갖는 식물로 진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현재는 지구상을 전부 덮고 있는 가장 우점한 식물이 바로 꽃을 갖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꽃을 갖는 식물들이 전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식물을 대표하는 꽃식물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의 목적은 꽃식물의 분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들이 있죠. 이들의 차이를 보고, 그다음에 식물의 뿌리와 잎, 그런 다양한 뿌리와 잎의 종류들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뿌리, 줄기, 잎을 이루는 그런 내부 조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숙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플라워링 플랜트가 바로 꽃식물이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엔지오스펌입니다. 피자 식물이라 그러죠. 그거는 조금 의미가 틀린데도 표현 방법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동일한 용어입니다. 꽃식물, 플라워링 플랜트, 피자 식물, 엔지오스펌. 그래서 나타날 현자를 써갖고 현화식물, 꽃이 있는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플라워링 플랜트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식물, 그래서 개화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 좋지 않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식물, 피자식물, 현화식물, 개화식물, 플라워링 플랜트, 엔지오스펌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꽃식물들은 관속식물 중에서 가장 발달한 부리로서 꽃을 갖는 식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태적인 키포인트는 꽃, 그러면 꽃잎을 생각을 하죠. 꽃잎, 꽃받침.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형태적인 키 캐릭터는 씨가 씨방 속에 들어있어서 보호되는 식물을 바로 피자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자가 있습니다. 종자가 있는데 종자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될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데 진화의 역사상 보면 잎이 이렇게 있는데 잎 위에 이제 포자 같은 것들이 이제 생식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얘를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두같이 종자를 잎이 싹 둘러싸가지고 하나의 방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씨방입니다. 씨방. 자방 또는 씨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씨방의 주변으로 이제 꽃받침, 꽃잎이 있고, 그리고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씨방으로부터 이렇게 암술이 나오고,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꽃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꽃잎이 아니고, 꽃잎, 꽃받침은 거의 부수적으로 자방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겨난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자방입니다. 자방. 자, 꽃식물은 크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누죠. 그래서 영어로는 모노코틸레도노스 플랜트, 또 다이코틸레도노스 플랜트, 짧게 모노콧, 다이콧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단접식물, 쌍자엽식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자가 발아에서 가장 먼저 나는 잎, 영양분을 갖고 있는 가장 먼저 나는 잎, 그것을 이제 자엽이라 그러는데 그 자엽이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다. 그래서 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떡잎 식물은 뭐 잔디, 야자, 야자수, 야자 나무라 그러는데 솔직히 나무가 아니죠. 좀 이따 이제 나무의 정의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나무라고 불릴 뿐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예.
뭐 백합, 쌀, 옥수수, 기타 등등. 그다음에 쌍떡잎 식물에는 이제 초번성 쌍떡잎 식물, 목번성 쌍떡잎 식물이 있죠. 그래서 herbaceous dicot, 그다음에 woody dicot로 구분이 되는데 초번성은 콩, 짱깨, 제비꽃, 튤립, 기타 등등. 그다음에 목번성 떡갈나무, 목련, 자작나무, 기타 등등. 예,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큰 그룹, 꽃식물의 두 큰 그룹이 쌍떡잎 식물군과 외떡잎 식물군인데 두 그룹이 가지는 형질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의에 나오는 것 같이 코틸레돈 자엽이 2개짜리다, 1개짜리다. 이걸로 가장 먼저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이 형질과 같이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런 형질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쌍떡잎 식물은 잎에서 보이는 연맥이 네트, 그러니까 망상의 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파라렐 베인, 평행맥을 갖고 있죠. 또 줄기를 딱 잘라보면 베스큘러 번들, 관다발이죠. 관다발이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고리 동그랗게 배열을 해서 베스큘러 번들이 링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쌍떡잎 식물이고, 거기에 반해서 외떡잎 식물군들은 베스큘러 번들들이 흩어져 있죠. 그래서 산재 간다발이다. 그리고 뿌리를 보면 외떡잎 식물들은 수염 뿌리죠. 그래서 줄기에서부터 뿌리들이 나오는데 여러 갈래로 한 곳에서 수염같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fibrous root system, 수염 뿌리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쌍떡잎 식물의 뿌리는 탭루트, 그래서 가운데 주근이 있는 거죠. 주근이 있고 그다음에 측근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일반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 내부에 있어서도 많은 특징을 공유를 하는데, 외떡잎 식물의 꽃의 각 부분의 수는 삼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수성, thrimerous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꽃잎이 3장이면 꽃받침도 3장이고, 그 다음에 수술은 3개나 또는 6개, 그러니까 3의 배수라는 얘기죠. 꽃의 각 부분이 숫자들이 3의 배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삼수성입니다. trimerous. 그럼 꽃잎이 6장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9장일 수도 있죠. 꽃받침이 6장일 수도 있죠. 3장일 수도 있죠. 수술은 12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3의 배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외떡잎 식물의 그런 형질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쌍떡잎 식물은 4 또는 5의 배수성입니다. 그래서 4 or 5 라고 표현을 합니다. 4 또는 5수성입니다. 자, 전체 꽃식물의 외부 구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이 뿌리, 지하부 뿌리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지상부에 줄기와 잎이, 그리고 생식기관인 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부의 구조를 보면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이제 스템, 줄기가 있죠.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은 우리가 흔히 잎이라고 부르는 구조는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 보는 그림에서 잎이 어딨냐 그럼 이것만을 잎으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상 잎이라는 구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잎은 엽신이란 거, 엽병이란 거, 타겹이란 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개가 모인 것이 바로 잎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엽신, 넓적한 잎,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엽신이 달려있는 이제 줄기가 있는 거죠. 줄기를 바로 엽병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줄기에서 나오죠. 줄기에 엽병이 붙은 부위에 조그만 잎이 항상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잎이 타겹이
탈락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잎의 구조는 바로 엽신, 엽병, 타겹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갖춰져야지 이를 잎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타겹은 식물에 따라서 탈락되기도 하고 덩굴선, 가시 등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타겹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 변형된 것이죠. 기본형은 타겹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엽신의 안쪽에 엽신 내부를 보면 이제 엽맥이 있죠. 근데 이 엽맥은 위에서 본 것 같이 평행맥과 망상엽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평행맥인 단지엽식물의 평행맥은 단지엽식물이고 망상맥은 쌍지엽식물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평행맥을 갖는 단지엽식물의 잎은 엽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엽신이란 게 있죠. 립 블레이드 잎새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 그 다음에 한자말 그 다음에 영어 셋 다 알아야겠죠. 예, 잎새 엽신 그 다음에 립 블레이드 다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글 쓰기 운동 때문에 웬만한 그런 용어들은 다 한글화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로 용어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생물학적 용어들을 한글화하기는 그 한글 만들어진 순수 한글들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한자적인 용어나 또 혹은 영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 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엽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엽병이 있죠. 엽병이 뭐라 그래요? 입자루, 우리나라 말로 입자루, 페티올.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조그만 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겹이죠. 스티피울이라고 그러는데 턱잎, 우리나라 말로는 턱잎이라고도 하죠. 자, 단자엽 식물에 있어서는 외동잎 식물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그림은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사실상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단자엽 식물의 잎을 표현한 것은 왜 그러느냐? 방금 얘기했었죠. 단자엽 식물의 엽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단자엽 식물에 있어서는 엽신이 쭉 이 길게 나온 부분까지 신장이 돼서 얇은 막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일컫느냐? 바로 엽초라 그럽니다. 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얇은 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엽신이 신장이 돼서 이렇게 쭉 한꺼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 뭐냐? 바로 다음 나는 잎의 엽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엽병 같이 생긴 이 부분은 이 여러 겹의 엽초가 계속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지 쌍지엽 식물 같이 줄기 같은 엽병의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쌍지엽 식물은 엽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엽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타겹이 없네요. 타겹이 일찍 탈락한 그런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쌍지엽 식물에서 잎이 나는 줄기에서 잎이 나는 부위 그거를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잎이 나오죠. 여기도 절입니다. 그러면 절과 절의 사이를 절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학기 때도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꽃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꽃은 일단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 게 꽃입니다. 그래서 꽃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맨 바깥에서부터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내 부분이 어떤 스테이지 위에 이제 배열을 합니다. 이 스테이지를 뭐라 하냐? 바로 리셉터클이라고 합니다. 꽃턱 화탁이라 그러죠. 11번. 그 리셉터클로부터 가장 바깥에 이제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 10번 꽃받침.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뭡니까? 페탈. 꽃받침은 세팔이었죠. 꽃잎은 페탈. 꽃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죠. 전체 수술을 뭐라 그러냐? 스타멘이라 그러죠. 8번 웅예. 그 다음에 각각의 수술은 앤서랑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박과 수술대, 앤서랑 필라멘트 6번, 7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술은 기본적으로 피스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암술 1번이죠. 암술 또는 자예, 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맨 꼭대기 암술 머리가 있죠. 스티그마. 그 다음에 암술대 스타일. 그 다음에 바로 오버리 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5번 암술머리 2번, 암술대 3번, 그 다음에 자방, C방 5번. 그리고 자방 안에 이제 배주 또는 미시, 오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C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꽃입니다. 다시 한번 꽃받침, 암술, 바깥에서부터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4개의 파트는 리셉터클이라는 스테이지 위에 이제 서로 배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물의 이 뿌리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뿌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fibrous root랑 tap root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잡 식물들은 fibrous root. 여기서부터 여러 갈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fibrous root다. 수염뿌리다. 근데 tap root는 주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근이 있고 이제 측근이 있는 거를 tap root라고 합니다. 근데 이 tap root가 좀 더 왕창 커지는 경우도 있죠. 당근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제 스토리지 tap root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 관한 용어 중에 이제 부정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dventitious root, 막뿌리라 그러는데 정의는 줄기의 중간이나 잎으로부터 발달하는 뿌리입니다. 자, 뿌리 자체의 정의는 뭐냐? 줄기의 끝에서 나는 게 뿌리입니다. 그렇죠? 지상, 지하는 상관없습니다. 뿌리는 대부분 지하에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죠? 줄기는 지상의 존재라고 대부분. 그렇지만 지하로 들어가 있는 줄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뿌리의 정의는 줄기의 끝에서부터 나는 거를 기본적인 뿌리라 그러는데, 뿌리가 줄기의 끝에서 나지 않고 줄기의 중간에서부터 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줄기의 중간이나 또는 잎으로부터 발달하는 뿌리, 이런 걸 바로 adventitious root, 부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 끝에서 나는 게 아니고 줄기의 중간부터 이렇게 막 나죠. 이게 대표적인 adventitious root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이제 지하 부위겠죠. 여기 지상에는 식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있다고 다 뿌리가 아니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의 중간에서부터 뿌리가 나잖아요. 그쵸? 땅 밑을 기어가는 뿌리, 그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땅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지하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기는 줄기네요. 이제 표현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여기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줄기도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땅 위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줄기가 이렇게 기어가는 이제 줄기가 있죠. 그래서 땅에 닿는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바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런 게 다 adventitious root, 부정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뿌리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내용, 고정을 하고 식물체를 고정하죠. 지질하죠. 그 다음에 물과 무기물의 흡수 및 수송, 유기 영양분의 저장 및 수송, 아까 탭루트 같은 거 굉장히 저장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자세히 이 뿌리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 자라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이 층이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 루트캡, 뿌리 골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 골무 안쪽에 세포 분열대가 있어요. 분열대. 여기 세포 분열하는 아주 여리여리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거를 땅속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호하는 조직이 바로 뿌리 골무고, 그 안쪽에 바로 요 부위가 세포 분열대, Region of Cell Division. 뿌리가 신장할 수 있도록 뿌리 자체 세포로 분열하거나 뿌리 골무를 뿌리 자체 세포로 분열하거나 하는 뿌리 골무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포 분열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장대. 그래서 세포 분열은 어디서? 꼭 반드시 여기서만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고, 식물체의 뿌리에 있어서의 생장은 그 세포 분열은 바로 요 세포 분열대, 바로 요 부위에서만 일어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위에서는 전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부위를 바로 신장대, Region of Elong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포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더 이제 커지면 특수한 세포들로 표피나 중심지나 비층이나 이런 것들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바로 Region of Differentiation, 분화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으로 이렇게 세포 에피더미스, 표피가 나와가지고 분화대에서 표피 세포가 늘어난 것이 바로 루트 헤어가 되고, 뿌리의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물과 무기질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뿌리 터링 셈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끝을 이렇게 조직을 절편을 만들어서 관찰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양파 뿌리의 종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것 같이 뿌리 골무 근관이 있고, 여기 정단 분열 조직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신장대, 신장대 분화대,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 속을 보면 이제 기본 분열 조직, 전 형성층, 그 다음에 원표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작은 세포들이 모여있는 정단 분열 조직이죠. 오늘은 이 모습을 직접 핸드 섹션이라는 섹션 방법을 통해서 조직 절편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물의 조직의 이 단면, 즉 절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핸드 섹션 방법, 그리고 제대로 조직 절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이론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양파의 뿌리의 단면 관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뿌리 골무, 여기 분열 조직, 신장대,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물에 담궈두면 뿌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위해서 2, 3일 전부터 양파를 물에 담궈뒀습니다. 뿌리가 2, 3일이면 금방 자랍니다. 근데 뿌리 끝을 이제 뿌리를 이렇게 하나를 절단해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단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쪽이 끝인지 이쪽이 끝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핀셋으로 뿌리를 이렇게 딱 잘라 갖고 올 때 어느 쪽이 끝인지, 뿌리 골무가 있는 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죠. 그러면 자를 때는 완전히 여기 끝을 잘라 갖고 가지고 와서 이 골무 있는 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갖고 이렇게 실험에 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심어져 있는 뿌리에 이만큼을 뚝 잘라서 갖고 왔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여기가 잘린지도 모르고
요만큼을 또 잘라가지고 여기 갖고 와서 아무리 실험을 해봤자 이제 뿌리 골무 쪽, 그러니까 정단 분열 조직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양파의 뿌리를 채취할 때는 끝에서부터 완전히 다 잘라가고 갖고 와서, 그리고 이 긴 거에서 이쪽 뿌리 골무 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실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이쪽이 뿌리 골무 쪽입니다. 커버 글라스를 살짝 덮고 손으로 잡습니다. 커버 글라스로 덮는 이유는 뿌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이 슬라이드 글라스랑 커버 글라스 사이에 놓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글라스랑 커버 글라스 그 사이로 이 면도날을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단면이 이러면 정확히 반을 자를 수 있도록,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으로 딱 잘라보세요. 그러면 동그란 뿌리보다 훨씬 이게 얇아지겠죠. 반으로 잘린 이 반쪽이. 그래서 적당한 이 두께가 돼서 조직을 관찰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 섹션으로 뿌리 끝의 조직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정확히 반을 지금 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파 뿌리의 끝을 잘라서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반 자른 거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뿌리 끝에 이 조직들이, 뿌리 골무들이 상당히 크게 보이죠? 여기는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조직을, 내부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뿌리의 단면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쌍떡잎 식물 횡단면, 크게 표피, 피층, 중심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표피 한 층의 세포층, 그 다음에 피층, 콜텍스라고 부르는 이 피층이 있고, 가운데 뭔가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스타일, 중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주는 얇은 세포층, 동그란 세포층으로 덮여있는 내피, 엔도더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는 자일렘, 물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밀한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체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엔도더미스의 이 안쪽 부분, 그러니까 체관부가 아닌 엔도더미스의 안쪽 부분을 바로 페리사이클, 내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심주는 이렇게 체관부, 물관부, 그 다음에 내피, 내초, 엔도더미스, 페리사이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중심주,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단자엽 식물의 뿌리의 절편 구조는, 단면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쌍자엽 식물과 방금 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은 이제 기본 구조고, 여기서는 단자엽 식물과 쌍자엽 식물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단자엽 식물의 대표적인 이 모델 식물 지아메이라 그러죠. 뭡니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어떤 실험을 하든지 생물학적 실험을 할 때는 그 재료가 학명이 뭔지 반드시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명에 해당하는 종명과 종소명의 속명과 종소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핸드라이팅 할 때는 밑줄을 그라 그랬죠. 이거는 명명자입니다. 라눈쿨루스 스피시스. 그런데 어떨 때는 종명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명인데 SP 점 그러면 미나리 아제비라는 식물 속에 속하는
종인데 어떤 종인지는 모른다 라고 표현할 때 라니큘루스 스피시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쌍잡식물인 라니큘루스 스피시스, 미나리아집 이속식물과 그 다음에 단잡식물의 대표주자로서 이제 옥수수의 단면을 본 겁니다. 쌍잡식물, 단잡식물 전부 다 맨 겉에는 표피, 에피더미스가 있고 그 안쪽 부분 뭐라 그런다고요? 이 안쪽 부분 여기를 콜텍스, 피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그란 중심주가 있는 거는 중심주, 스타일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쌍잡식물의 이 중심주의 안쪽을 보면 이 십자형으로 물관이 배열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세포가 조밀하게 모여있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체관이라고 플로엠이고, 그 다음에 물관부는 큰 세포들이 십자형으로 배열하고, 그리고 그 체관부가 아닌 요 부위, 내피 안쪽 부위, 그걸 이제 페리사이클, 내초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기에 반해서 단접식물의 뿌리는 단접식물의 중심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체관부, 물관부가 이렇게 십자를 이루지 않고 산재되어 있죠. 물관, 체관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요 부위가 이제 체관이고, 큰 세포가 있는 부위, 이게 이제 물관이고, 그리고 요 안쪽 부위, 여기가 이제 내초, 페리사이클에 해당하는 이제 부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보면 얘가 줄기인지 뿌리인지 단접인지 쌍접인지 그걸 이제 대충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엔 줄기를 보도록 합시다. 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하부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이것만 줄기라고 생각하는데 줄기가 여러 가지로 변형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감자의 줄기입니다. 감자, 우리가 먹는 감자가 줄기라 그러죠. 그래서 줄기의 변형체입니다. 지하 속으로 들어가 있지만 줄기의 변형체. 줄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뿌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 감자에 우리가 먹는 부위도 바로 줄기의 변형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줄기의 변형체로 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브라고 그러는데 양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에 양파의 이 밑부분에 사실상의 줄기가 있고, 이 인엽입니다. 이 양파 우리가 먹는 부분은 잎의 변형체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잎이 막 붙은 이런 덩어리, 이런 거를 바로 전체 이 속에 있는 줄기의 변형체로서 이제 인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경, 그라디올러스 같은 이제 구경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그런 그 줄기의 변형체도 있습니다. 인경과 또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구경의 인경과 틀린 점은 인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엽, 이렇게 양파 같이 하나하나 잎이 쌓여져 있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살펴봤는데 지하에서 나오는 줄기, 지하 속으로 뻗는 줄기, 그걸 이제 지하경이라 그러죠. 줄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잎이 나옵니다. 잎이. 그러니까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있고 줄기에서 바로 지하경에서 지하 속으로 뻗는 줄기에서 바로 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래로는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죠. 여기서 뿌리가 나오면 뭐라고요? 어드벤처러스 루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지하에 있지는 않고, 이 잔디입니다. 잔디.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잔디의 모습입니다. 잔디는 지하경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줄기가 위로 쓰는 게 아니고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줄기도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스톨론 또는 러너, 포복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여기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줄기가 나오고, 땅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땅에 닿는 부분에 다시 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포복경이라 그러고, 이 전체가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라이좀 지하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기의 단면을 보도록 합시다. 줄기는 기본적인 줄기는 쌍접의 줄기는 이제 표피가 있죠. 뿌리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똑같이 콜텍스, 피층이 있는데, 줄기의 단면 아까 쌍접과 단접 구분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관다발이,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다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동그랗게 배열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단접 식물들은 관다발이 산재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피, 그 다음에 콜텍스, 그 다음에 관다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게 형성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동그랗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물관부입니다. 안쪽이 물관부, 그다음에 바깥쪽이 체관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물관부, 바깥쪽이 체관부. 그 사이로 바로 세포 분열 조직인 형성층이 발달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쌍접식물의 줄기죠. 거기에 반해서 단접식물은 이 물관부랑 체관부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다발이, 관다발이 산재에 있는 거죠. 그거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큰 세포들이 있는 물관부랑 그 다음에 작은 세포들이 모이는 체관부가 있고, 서로 이제 뭐 섬유세포, 유조직, 막공, 이런 세포들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아메이의 이제 단지엽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로서 옥수수의 단면과 그다음에 미나리아지 비속 식물 1년생 식물입니다. 미나리아지 비속의 단면을 슬라이드 글라스로 영구 플랫플라트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예쁘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절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조직을 얇게 잘라서 그걸 이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서 특수 부위가 또 다른 컬러로 염색되게 여러 가지 염색약을 써갖고 만들어낸 영구 플랫플라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해서 본 것 같이 표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표피 안쪽 부위 콜텍스, 그다음에 바스큘러 번들이라고 하는 관다발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서는 쌍접에서는 이렇게 존재해서 동그랗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리고 물관과 체관부 사이에 이제 아주 그 작은 세포층, 이게 바로 형성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뭐냐, 바로 피스라고 부르는 형성층, 그러니까 관다발의 이 링 안쪽 부위를 바로 피스,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엽 식물은 이제 피스가 없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쌍지엽 식물이 이제 부피 생장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부피 생장을 하는데 단연생 목본 식물의 경우 부피 생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부피 생장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식물체에 있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딱 세 군데죠. 슈트 끝, 그러니까 싹의 어린 싹의 끝, 그 다음에 뿌리, 골무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줄기에 있어서 형성층, 요 세 군데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생일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물관부가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체관부가 바깥에 있고 관다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관부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관부가 이 바깥쪽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관부를, 죽은 물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우드라고 그럽니다. 우드. 나무죠, 나무. 나무가 우드죠. 사실 나무 또는 이제 또 목재라고 표현합니다. 목재. 이 목재가 뭐냐, 죽은 물관입니다. 죽은 물관들이 옛날 물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부위가 바로 이제 자일렌 부위, 물관부가 되고, 이게 바로 목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그러면서 이 목재 부위가 어때요? 우드인데 죽은 물관부가 여름에 자라는 것과 가을에 자라는 게 이제 생장 속도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한 그런 세포들의 층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나이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춘제랑 하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포 분열이 아주 일어나가지고 세포들이 크게 자라는 춘제랑 하제, 여름 이후에는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자라기는 하는데 이제 굉장히 작게 분열을 하는 거죠. 작은 세포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본도 있고 이제 반목본성 식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될라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단단한 부위가 유지가 되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자라나고, 그래서 목본과 초본의 중간 정도 형태를 보이는 그런 식물의 또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똑같습니다.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 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체관부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관부인데 이렇게 여러 해 자라지가 않고 이제 2년이나 3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식물체가 죽어버리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반목본성 이제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관부랑 이 체관부의 이 사이가 바로 또 형성층이 되는 겁니다. 이 안쪽은 피스, 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잎의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잎은 크게 단엽과 복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엽이란 것은 simple leaf, 복엽은 compound leaf인데 엽신이 나눠지지 않고 한 개로 되어 있는 잎이 단엽이고, 엽신이 여러 개의 소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바로 복엽입니다. 무슨 얘기냐? 잎은 엽신, 엽병, 그 다음에 타엽으로 이루어진 게 잎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엽병에서 작은 잎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복엽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가 왜 잎이 될 수가 없느냐? 바로 타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엽은, 복엽에서의 타엽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전체가, 타엽의 존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하나의 잎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제 복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개의 구분에 따라서 장상엽과 우상엽이 있습니다. 장상엽은 주, 맥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장상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잎에서 맥이 가운데서부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주된 맥이 없습니다. 그거를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상엽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반해서 우상엽, 우자는 깃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맥이 하나 있고 깃털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맥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게 깃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로 우상엽이라고 합니다. 주, 맥의 구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맥이 평행맥인 게 있고 망상맥인 게 있죠.
그죠?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아래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 봅시다. 밑에 거는 보지 말고 여기 없는 셈 치고 위에 것만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단엽입니다. 그쵸? 여기 타겹은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 타겹이 있다고 이제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잎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우상의 단엽이다. 그죠? 연맥은 망상맥입니다. 여기 연맥은 당연히 여기도 망상맥이고 두 번째 것은 우상의 복엽입니다. 그리고 얘는 단엽인데 장상의 맥을 갖고 있는 단엽입니다. 망상연맥을 갖고 있죠. 망상연맥. 그리고 장상의 복엽. 손바닥 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연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상의 복엽. 컴파운드 리프. 그리고 얘는 이제 평행맥입니다. 단자엽식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잎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상의 뭡니까? 단엽. 얘는 우상엽이에요? 장상엽이에요? 장상엽인데 단엽입니까? 복엽입니까? 예, 단엽입니다. 장상의 단엽이죠. 얘는 뭘까요? 얘는 복엽이에요? 이거 복엽 아닙니다. 예, 복엽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확히 구분된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쵸? 이거를 이제 복엽이라고 하는데, 얘는 잎이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갔을 뿐이지 복엽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톱니형의 가장자리. 이제 2학년 때 되면 식물 분리학을 배우는데 거치라고 합니다. 거치.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거치가 굉장히 많이 크게 발달한 그런 식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얘도 우상의 복엽입니다. 우상복엽. 얘는 장상의 복엽이죠. 얘는 이제 평행맥. 얘는 뭘까요? 얘는 장상엽인데 복엽이 아닙니다. 그죠? 단엽이고 장상맥이다. 얘는 우상단엽. 자, 그래서 잎의 단면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모든 잎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일단 잎의 위아래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큐티클층이라 그러죠. 왁스층입니다. 왁스층. 이게 왁스층이 왜 식물에 있어야 될까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수생의 환경, 그러니까 물속의 환경으로부터 이제 진화를 해서 육상으로 가죠. 육상으로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물이 증발하는 거죠. 세포 속의 물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다 증발하면 쪼그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왁스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티클층입니다. 그래서 잎의 위아래에 이제 큐티클층이 일단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한 겹의 세포층이 존재합니다. 어퍼 에피더미스, 표피층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밑에도 로어 에피더미스, 하부 표피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표피층 아래에 책상 조직, 펠리사이드 티슈, 펠리사이드 메소필이라는 게 있죠. 세포가 세로를 이렇게 쫙 일정하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엽록소를 갖는 그런 광합성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책상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훨씬 성긴 세포층이 있죠. 이걸 바로 해면 조직,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우리가 싱크대에서 쓰는 스펀지,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스펀지 메소피의 해면 여벽 조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책상 조직, 해면 조직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메소필 여벽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연맥이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을까요? 뭐 똑같죠?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합쳐져 있는 그런 연맥, 베인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 표피층과는 달리 하부 표피층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공변 세포와 기공이 있고 기공 주변에 세포가 이제
공변세포죠. 이렇게 그 기공이 존재합니다. 이 기공의 역할은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CO2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광합성이 일어나서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는 배출이 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큐티클 층으로 덮여 있으니까 물뿐만이 아니고 공기도 잘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공을 계속 열어두면 계속 수분이 증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공변세포를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리고 산소가 또 배출이 돼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할 때 공변세포를 열어갖고 공변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기공이 열려서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실험하게 될 것은 또 핸드 섹션으로 시금치 잎의 단면을 관찰하는 겁니다. 시금치 잎을 도마로 이제 도마에서 채 썰듯이 잎의 단면을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자르는 겁니다. 칼을 딱 갖다 놓고 여기를 아주 얇게 자르는 겁니다. 아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잎 옆으로 본 겁니다. 이거를 얇게 되도록이면 얇게 잘라서 얘를 갖고 와서 얘를 옆으로 뉘어야겠죠. 뉘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커버 글라스를 덮고 관찰하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얇게 한번 잘라보기 바랍니다. 핸드 섹션입니다. 왜 핸드 섹션 해보느냐? 얇게 자르면 얇게 자를수록 훨씬 잘 보인다는 걸, 조직을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핸드 섹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 섹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조직 절편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시금치의 잎의 단면 핸드 섹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표피가 보이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팔라세이드 티슈, 책상 조직이죠. 여기는 해면 조직, 엉금한 그런 세포들이,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은 다 어때요? 초록색이죠? 엽록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는 데고, 그리고 이게 위에 표피층이고 여기 표피층이죠. 표피층 하나의 세포들, 여기도 아래도 하나의 세포층, 그리고 겉에 뭐가 있다가 큐티클층이 덮여있다 그랬습니다. 중간중간 여기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부분 여기 같아요. 기공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중간중간에 이게 기공이 재수 좋게 단면을 딱 자른 모습을, 기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핸드 섹션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연맥 부분도 잘라갖고 연맥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용어들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표피, 에피더미스 쭉 읽어보면서 봅시다. 잎의 표면을 형성을 한다.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큐티클층으로 에피더미스가 덮여 있습니다. 그죠? 기공, 스토마타라고 부르는 기공은 하부 표피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이 바로 기공이죠.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공변세포는 기공의 주위를 둘러싼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그러죠. 가드셀입니다. 그런데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다른 표피의 세포들은 엽록체가 없는데 기공 주위에 있는 세포들은 엽록체를 갖고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그래서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엽록체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엽록체가 있으면 어때요? 광합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변세포의 원형질방에 내재되어 있는 양성자 펌프를 가동을 시킨다. 그래서 H이온이 공변세포 밖으로 방출이 되고, H이온이 H+가 방출이 되면
상대적으로 세포 안으로 밖에 있는 칼륨 이온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포 내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변 세포로부터 여기가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같이 함유이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면 이 공변세포가 팽팽하게 늘어납니다. 팽압이 증가하면 기공이 열리게 돼요. 어떻게 팽압이 열리면 기공이 열리게 되는지 좀 이따 봅시다. 아무튼 팽압이 증가를 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렸어요. 여기가 뻥 뚫렸어요. 그러면 이 뻥 뚫린 데를 기체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공이 계속 열려 있으면 수분이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이 수송 메커니즘이 바뀌는 거예요. 즉 수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앱시식 액시드 ABA라는 식물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칼륨 이온의 흐름을 반대로 거꾸로 바꾸기 때문에 팽압이 감소해서 기공이 닫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공 개폐의 기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생물학 시간이나 그럴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 같이 메소필 여비육 조직에는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다. 책상 조직에서 대부분의 광합성이 일어나요. 왜 그렇겠어요? 아주 밀하게 세포들이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일정하게 이제 세포들을 배열하고 이 속에 많은 엽록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해면 조직에 굉장히 성기계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이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팽압이 증가하면 기공이 열린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가 봅시다.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험하느냐? 이런 풍선을 끝을 딱 묶어갖고 두 개를 이렇게 풍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공기를 넣어요. 소세지 같이 만들어갖고 이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방사 형태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요. 이 스카치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사성으로 배열된 섬유소의 띠가 이 공변세포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압력을 여기다 공기를 더 넣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섬유소가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이 중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시 팽압이 감소를 하면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팽압은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광합성이 일어나면 H이온, H+는 밖으로 나오고 칼륨 이온은 속으로 들어가고 칼륨 이온 때문에 팽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공 이렇게 생겼고 공변세포에 여러분도 이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록색으로 이 기공이 보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엽록체가 보이기 때문에 공변세포에 이제 엽록체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뚫린 구멍을 이제 기공이라 그러죠.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 그리고 옆에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개폐를 담당하는 공변세포 가드셀이 있고 가드셀의 바깥에를 이제 부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옆으로 자르면 이렇게 딱 비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뭡니까? 공변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1000배로 본 것이거든요. 공변세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금치의 하부 표피를 싹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싹 벗겨내서 그거를 하얀 이 표피층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탁 붙여놓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커버 글라스를 덮고 관찰합니다. 근데 1000배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1000배 정도 돼야지 이렇게 확실한 공변세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색의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엽록체입니다. 자, 그리고 표피를 이렇게 싹 벗겨냈으면, 이 하부 표피를 벗겨냈으면 바로 뭐가 납니까? 해면 조직이 납니다. 해면 조직. 그 해면 조직도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많은 세포들이 성기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있어 갖고 이제 기체의 이동 통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자는 콩, 우리가 먹는 강남 콩이랑 그 다음에 옥수수, 이거는 옥수수의 종자를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쉽게 물로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콩들은 아마 싹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종자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렇게 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이렇게 생긴 싹이 있고, 종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배랑 그 다음에 얘는 배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배유는 뭡니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배는 애기와 애기 도시락. 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갖고 태어나는 길, 그게 바로 종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피자식물에 있어서의 특징은, 꽃식물 또는 피자식물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 일반 생물학 시간 그럴 때 항상 나오죠. 중복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유는 3N의 상태고, 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싹이 터서 자라나야 되니까 2N의 상태, 성체랑 똑같은 핵상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도시락으로 갖고 가는 배유, 도시락은 먹어 없어지는 거잖아. 3N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배젓이라고도 하죠. 배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갈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 쌍제엽식물과 단제엽식물에 있어서 배와 배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쌍제엽식물인 피마자를 봅시다. 피마자의 종자,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배가 자라갖고 이제 어린 식물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잎이 2개입니다. 2개. 옆에서 보면 1개, 2개. 그죠? 그래서 자엽입니다. 넓적한 자엽.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2개죠. 2개의 자엽을 갖고 있다. 쌍제엽식물의 대표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엽이 있고 여기 도시락이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좀 예외적인 이 종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조금 예외적인 종자가 뭐냐? 바로 콩입니다. 콩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도시락과 애기가 같이 있는 종자의 형태기는 한데, 이게 기본 형태인데 이 콩에 있어서는 이 배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갈색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배에 해당하는 게 배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종자를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꽉 차 있습니다. 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피마자의 씨를 딱 뿌리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될까요? 요 종자가 딱 갈라지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잎이 2개가 나오겠죠. 갈라진 종자가 떡잎이 아니에요. 요거는 떡잎이 아닙니다. 얘가 속에 있는 얘가 떡잎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콩은, 여러분 이제 콩 주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많이 키워봤을 줄을 압니다. 콩나물 생각하면 되죠. 콩나물은 쭉 자라갖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고 콩이 2개가 딱 이렇게 벌어지죠. 얘가 바로 콩나물에 있어서는 얘가 바로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얘가 떡잎이에요. 얘가 떡잎이에요. 얘가 떡잎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너무 지저분해졌네. 싹 지워버립시다. 거기에 반해서 보통 일반적인 그 쌍제엽식물의 종자는
배유 안에 두 개의 자엽이 존재합니다. 근데 콩을 딱 갈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게 자라면 마치 요게 자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콩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얘가 바로 자엽입니다. 그래서 콩의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가 뭐냐? 보통 일반적인 쌍자엽식물의 자엽에 해당하는 부위라는 것입니다. 자, 단자엽식물은 자엽이 한 개겠죠. 그래서 옥수수 종자를 딱 잘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빨에 주로 옥수수를 먹다 보면 노랗게 이빨에 자주 끼는 부위, 그게 바로 배고, 배유는 좀 더 하얗게 보이는 부위, 이게 이제 배유입니다. 근데 요 끝을 자엽초,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된 거는 유근, 그 다음에 유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의 구분하기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이 옥수수의 배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 배는 2n이고 그다음에 옥수수의 배유는 3n이다. 그렇죠? 콩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전체가 자엽이니까 여기가 전체가 2n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수수랑 콩이랑의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쌍자엽 식물의 뿌리, 단자엽 식물의 뿌리, 그다음에 쌍자엽의 줄기, 단자엽의 줄기가 이 각 조마다 연구 프레파라트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4개의 슬라이드를 이제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잎의 단면, 동백꽃의 잎의 단면도 연구 프레파라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잎의 단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시금치를 이용해서 핸드 섹션으로 한번 또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백목련, 단풍, 아까시나무, 대나무 종류, 산수유, 양버짐나무 이런 것들을 잎의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잎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제 직접 보여주면 좋은데 사진으로 잎의 모습을 관찰하도록 합시다. 자, 끝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연구 프레파라트를 관찰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단면이 관찰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싸게 제작해서 팝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드 글라스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깨트리지 않고 연구 프레파라트들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연구 프레파라트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사실 이 연구 프레파라트의 제작 방법은, 조직의 연구 프레파라트 제작 방법은 한 학기 강의로도 할 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동물 조직학 실험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론으로 파라핀 절편이라고 하는 이 절편 제작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이거는 쭉 읽어보고 실제로 말로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핵이 있고, 세포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면 물로. 그쵸? 그러니까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핸드 섹션을 해보면 알겠지만 칼로서 아무리 얇게 조직을 자르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컹물컹하기 때문이에요. 조직을 얇게 자르려면 조직이 단단해야지 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을 파라핀으로 싹 다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있을까? 파라핀은 온도를 가해주면 녹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파라핀은 사일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액체에 파라핀이 잘 녹아요. 그 성질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직이 있죠. 그 조직을 잘라갖고 뭐 고전적인 이제 파라핀 절편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망사에 조직을 넣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처리하는 액체에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자, 조직을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놓고, 이 조직을 일단 픽스를 시켜야 됩니다. 단백질 같은 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픽서에 일단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직 속에 포함된 물을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치환을 합니다.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자, 여기 보면 50% 알코올, 60% 알코올, 70% 알코올,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이거를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그 액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픽서 조직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농도를 점점 높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을 여기다 퐁 담그고 1시간 있다가 또 옆에 퐁 담그고 점점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요. 50% 알코올, 60% 알코올, 70% 알코올, 이렇게 점점 높여져요. 그래서 이제 100% 알코올로, 그러니까 조직 속에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속의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모든 물을 100% 알코올로 이렇게 이동해 주면서 다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일렌이라는 용액으로 다시 알코올을 치환해 줍니다. 근데 100% 알코올을 100% 사일렌으로 탁 담그면 어떻게 되냐? 조직이 상합니다. 급격한 농도 변화가 있으면 조직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70% 알코올에 30% 사일렌, 50% 알코올에 50% 사일렌, 그 다음에 30% 알코올에 70% 사일렌, 그 다음에 100% 사일렌, 이런 액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는 100% 사일렌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100% 알코올이었죠. 100% 알코올에서 100% 사일렌으로 단계적으로 또 치환을 해줍니다. 1시간마다 탁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속에는, 세포 속에는 전부 다 100% 사일렌으로 물 있는 부위가 100% 사일렌으로 치환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일렌이 또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요? 파라핀을 녹입니다. 파라핀을. 그러면 이 속에 100% 사일렌 속에 이제 조직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핀을 한 덩어리 넣습니다. 그럼 파라핀이 녹아요. 점점 녹죠?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파라핀의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가 되겠죠. 더 이상 안 녹아요. 그러면 파라핀 사일렌, 이 액 속에 이제 조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핀 사일렌에게 싹 따라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좀 높여지는 거예요. 파라핀은 온도를 높여주면 한 60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액체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조직 속에 들어있던 물이 알코올로 치환이 되고, 알코올이 사일렌으로 치환이 되고, 사일렌이 어떻게 돼요? 100% 파라핀으로 치환이 됩니다. 60%에서는 액체로 파라핀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 속에 액체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온도를 낮춰주면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블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겉에는 어떻게 해요? 파라핀으로 완벽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속에 있는 모든 물이 고체 이 파라핀으로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떻게 되냐? 마이크로톰이란 지금 샘플을 준비를 한 겁니다. 마이크로톰, 이 박편을 만드는 절편기의 절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톰이라는 기계로 조직을 잘라줍니다. 어떻게 잘라주는지 보세요. 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려줘.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얇은 막을 형성해서 조직이 잘려지는데 그게 이제 파라핀 리본이라고 하는 잘린 것들이 파라핀들이 연결이 돼서 쭉 이렇게 리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리본을 붓 같은 걸로 살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리본이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리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붓으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쭈글쭈글 합니다. 파라핀이 워낙 얇아갖고 현재는 쭈글쭈글해요. 그거를 여기 이제 조직들이 보이죠?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해요? 자, 슬라이드 글라스에 놓고 여기는 이제 핫 플레이트예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플레이트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놓고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린 다음에 그 파라핀 절편들을 리본을 탁 올려놓으면 따뜻하니까 이게 쫙 펴지면서 싹 이렇게 예쁜 파라핀 절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쫙 펴져요. 예쁘게 펴져요. 그러면 이제 물을 쫙 따라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슬라이드 글라스에 조직만 딴 이렇게 파라핀들이 리본을 형성하고 속에 조직이 잘린 조직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게 슬라이드 글라스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상태로 직접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이 있던 공간을 파라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핀이 쭈글쭈글쭈글하게 빛이 투과를 안 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슬라이드 글라스 자체를 이제 파라핀 용액 속에 다시 한번 담굽니다. 파라핀이 아니고 자일렌은 파라핀을 녹인다 그랬죠. 이 자일렌 용액 속에 넣으면 파라핀만 싹 없어집니다. 조직은 슬라이드 글라스에 딱 붙어 있는 셈이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각종 염색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연구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보면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연구 프레파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것 같이 여기 어이구 복잡하다. 굉장히 힘든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쭉 이렇게 알코올 시리즈, 사일렌 시리즈 해서 그다음에 파라핀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1시간마다 탁탁탁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3층에 보면 이제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동 엠베딩 머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커가 하나씩 이렇게 크게 있죠. 그래서 옆에서 아까 본 그런 각종 농도가 틀린 용액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제 쫙 만들어서 이 속에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저절로 기계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샘플을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 자동으로 이제 엠베딩을 할 수 있는 기계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라핀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절편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단제엽과 쌍제엽 식물의 줄기랑 뿌리가 단면을 조직을 이렇게 보면 금방 구분이 간다 그랬죠. 이건 뭐겠어요? 일단 뿌리입니까? 줄기입니까? 뿌리는 중심주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그랬죠. 안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뿌리의 표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쌍제엽과 단제엽의 뿌리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쌍제엽은 중심주 속에 테트라아크란 용어를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물관이 이렇게 중심주 안에 물관이 십자 모양으로 배열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쌍제엽이고, 중심주를 갖고 있으면 뿌리고, 그래서 이거는 단제엽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쌍제엽 식물의 테트라크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주고, 중심주가 스타일이 있죠. 쌍제엽 식물의 뿌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산제 관다발이 산제돼 있죠. 줄기입니다. 줄기인데 단제엽 식물의 줄기다. 얘는 이렇게 형성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관다발이 동그랗게 배열하는 노,
쌍잽 식물의 줄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단연초, 삼박하, 반목번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식물마다 조금 이제 틀린데 위에서 보여준 것은 이제 전형적인 쌍잽과 단잽의 줄기의 모습입니다. 얘는 반목번성 삼박하의 이쪽 파트가 뭐라 그랬어요? 물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채관은 여기 있고 요 안쪽이 이제 형성체입니다. 확대된 모습이고, 그렇죠? 여기가 채관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물관입니다. 이 안쪽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피스, 수라 그랬죠. 수. 자, 잎의 종류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단엽입니까? 복엽입니까? 목련, 백목련의 잎입니다. 예, 단엽입니다. 그리고 장상맥이냐? 우상맥이냐? 우상맥입니다. 깃털 우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맥이 있고 이렇게 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 단엽. 그죠? 얘는 일단 맥이 장상맥입니까? 우상맥입니까? 손바닥 장, 주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맥인데 단엽이에요, 복엽이에요? 마치 복엽 같은데 복엽이 아니고 얘도 단엽입니다. 얘가 깊게 들어와서 파였을 뿐이지 하나하나가 독립된 소엽이 아닙니다. 그죠? 단풍나무 잎입니다. 얘는 우상엽이에요, 장상엽이에요? 우상엽이죠. 우상이고, 왜? 주맥이 있고, 그 다음에 깃털같이 맥들이 뻗어나와 있고, 그리고 단엽이에요, 복엽이에요? 복엽입니다. 하나하나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아카시나무,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아카시나무인데 여기서 그러면 타겹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아카시나무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뾰족한 가시가 나왔습니다. 타겹이 가시로 변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평행맥입니다. 그래서 뭐 단엽이고 복엽이고 뭐 없습니다. 단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엽병이 없다. 엽병 대신에 엽초로 이 줄기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엽초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수유란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전체가 잎은 아니고 사실상 여기는 이제 타겹이 탈락을 한 케이스인데 사실상 여기에 타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독립적인 잎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엽이죠. 단엽이고 그 다음에 우상엽이고 주맥이 있어서 우상엽이고 우상단엽입니다. 자, 버즘나무. 저쪽 수정 캠퍼스 가면 나오자마자 길거리에 쫙 심어져 있는 아름드리 나무, 그게 이제 양버즘나무라는 거죠. 플라타나스를 보면 우상엽입니까? 장상엽입니까? 일단은 장상엽입니다. 주맥이 없어요. 그리고 단엽이냐 복엽이냐? 얘도 단엽입니다. 복엽이 아닙니다. 자, 이상입니다.